3년 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지고도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우리 젊은 후배 카토사님들을 보게 되니까 참 감격무량합니다. 마음이 50년 전으로, 저희가 50년도 내가 군 입대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윤수 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를 대장님이 이렇게 말을 안 해주시면 여러 후배 카토사님들께 이런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었을 것인데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일제강점시에 1932년 두뇌 산골 경북 의성 담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군남매 중에 막내에 태어났습니다. 사회에서 생각지 못할 일입니다. 사이는 한두 명 넘는데도 힘이 들어가지고 애를 먹는데 군남매 낳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고생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군남매를 키웠는데 그중에 내 어릴 때 또 세 사람이 홍경카는 전염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저는 군남매만 아니지만 어머니가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 정을 고생한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조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서예 유성룡 대검의 11대 손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라 일본 사람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을 하고 일본어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6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성 담북 두뇌산골에서 비안면을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비안면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학교를 6학년까지 다녔는데 저희보다 6살 위에 되는 누님이 있었는데 저는 6학년이니까 13살이고 우리 누님은 19살인데 근데 일본 사람 앞제비들이 우리 누님은 정신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소집해 가려고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준으로서 외가에 숨겨놨다가 6월 달에 대구로 우리 야간 조사하다시피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서는 소달구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삿짐을 들고 왔는데 4일을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도착하니까 일본에서 유학 갔던 우리 마생님이 저하고 20년 차가 납니다. 이제 한국을 돌아와가지고 경대병원에 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대병원 취직해가지고 있어서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제 개업을 하려고 의성군 안개면에 거기에 개업을 하려고 우리가 또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 따라가가지고 학교를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해방되는 바람에 1년이 늦어가지고 해방 2해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밑에서 또 도우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대구에서 이제 대구로 다 이사를 왔습니다. 형님은 또 병원을 돌아가시고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해벌을 맞았는데 우리 또 일본의 둘째 형님이 일본 직영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같이 살게 됐는데 그래 6.25 났습니다. 6.25 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학교 가는 도중에 경찰관 아저씨들이 길에 서가지고 무조건 남자들은 검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문강 없이 학별강 없이 키만 어느 정도에만 다 정집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집되는 게 대구에서 2,000명이 정집됐습니다. 근데 학교로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제 제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머니는 알고 보니까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 나를 찾아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저녁으로 부산에 가가지고 배 타고 요코하면서 배 타고 또 메코하면서 전철 타고 일본 후지산에 있는 미칠사다 훈련 캠프에 합류됐습니다. 거기서 백면다리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중대에 배속시켰습니다. 저는 미칠사단 제17전대 미칠사단 의무중대에 배속돼가지고 3주간의 훈련을 받고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상륙작전에 연습하면서 9월 15일 날 역사적인 상륙전에 성공하여 우리가 인천으로 가기 전에 내가 영어를 좀 알다 보니까 그 군사전으로 상륙한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군사전은 하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그 나중에 인민군들은 군사전을 먼저 다 집결했답니다. 방글하게 나가고 인천에서 조금 방역을 누설해져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쭉 거쳐가지고 대구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의성에서 대구역에 도착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역에 도착되니까 앞에 7월 26일 날쯤 됐는데 26일쯤 됐는데 7시까지 가길래 어금금하는데 플랫폼에서 내려보니까 실로님은 아나네가 우리 조지인부를 살펴고 있는 게라 예감에 아이고 저 아는 사람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가지고 군의관한테 저게 아는 사람인데 내가 군대에 입대할 적에 연락도 못했으니까 소식을 전해주고 오겠다 하니까 이 군의관이 역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 집 여기니까 다른 사람을 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말이야 같이 가자고 이래가지고 그 가니까 우리 어머니니까요. 저는 알아봤는데 어머니는 몰랐는데 어머니 가니까 목소리는 자기 아들인데 어쨌든 살펴봐도 모르는 거라요. 그러니까 철벌 먹고 다 매랑 먹고 총 넣고 이래 아느니까 어머니 여보입니다 하니까 이제 그게 알고 막내 찾았구나 이렇게 맞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고시에 어머니가 거기 왔으며 내가 그래 영천수 와가지고 부르점 들여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왔나 이것은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학교 가득한 아노니가 절에 가서 아침에 옛날에 토요금식 거의 금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4시에 그 시간이 풀리면 어머니는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를 찾아다녔답니다. 2달 반도 찾아다녔는데 안 가본 대시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기서 만났는데 참 부처님이 하느님 도와서 이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시키고 이제 우리는 부산 다시 내려가가지고 배 타고 한경남도 이원에 상륙했습니다. 이원에 상륙하니까 그때가 50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청을 지나
개마고원, 동산, 삼수, 갑산. 삼수, 갑산까지는 큰 전투가 없었습니다. 삼수, 갑산부터 전투가 심했는데, 거기 삼수, 갑산이 참 어거진, 동네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산으로 거져가지고 하늘만 보이지 옆에는 안 보였습니다. 거기서 전투가 심해가지고 우리가 그 승리해가지고 안덕강 해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삼수 같은 전투에서 내 미국 전우 한 사람이 위성병에 전사했습니다. 그 위성병 콜후라고 있는데 우리 캠보가 클리닉에 거기에 가면 입구에 보면 자성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시면요 입구에 벽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우가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전우입니다. 그걸 잊지 못해서 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니를 그래 모르고 난 뒤에 우리가 안덕강 해산전에서 도착되가 3일 만에 그 안덕강 도착했을 때가 1950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착되고 하니까 피난민들이 우리를 안녕해가지고 우리는 식량도 주고 이랬는데 3일 만에 중국군이 참전했다는 소리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갔지만은 후퇴하려고 하니까 산악이 때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모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케이블카를 20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걸 타고 산악을 넘었는데 도착된 곳이 장정리였습니다. 장정리는 벌써 중국군이 12만 명이 매복해놓은 곳이라 벌써 미 해병 1사단이 포위당해가지고 전투하고 있었고 우리도 가자마자 대부분 포위당해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됐는데 2주 만에 2주 동안 걸렸습니다. 우리 탈출 작전을 하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30도 영하에서 체감한 늘저는 40도 가까이 되는 곳인데 추위를 듣는 거 보니까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더운지 가서 미군들은 동상 걸린 일이 있고 사상대가 4~5천 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상대를 당하면서도 우리 끝까지 견뎌내가지고 흥남을 장전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위성을 또 부상배를 하는데 중공군에는 공격해올 때는 항상 이 나팔을 붑니다. 또 등급도 되고 말이죠. 표를 불면서 하는데 언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가지고 그때는 피해 있었지만은 제철 못 피하고 매복되어 있는 딴 곳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위생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들에게 신뢰를 하니까 중국이 오니까 그걸 놔두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만이 이 부상자 다시 치료할 수 있지. 내가 같이 건질러가다 죽어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피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공격을 마치고 그 이틀 가면은 부상자가 맞아. 요래가지고 동사가지고 꼼짝 못해 있는 겁니다. 또 조각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때 실력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 높이도 못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앉혀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생병을 썼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해가지고 군인들이 도움으로써 이제 부상병들을 싣고 도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장진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장진을 탈출하고 흥남에 도착하고 보니까 수십만 피난민이 벌써 어떻게 하든지 배로 미군들이 다 탈출할까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타고 오려고 미국 수십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피난민을 어떻게 다 수송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라도 우리가 피난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군 집군단장 엘몬드 소장에게 우리 카투사하고 모두 다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그 해결해 돌라 이래가지고 그 배 안에 있던 물자, 대포, 탱크를 흥남 부지에 쌓아놓습니다. 그 무게만큼 피난민 10만 명을 실었습니다. 배에 각각 노래가 실어가지고 오늘은 10만 명을 후송할 수 있었는데 그 엘몬드 장군이 참 힘이 컸습니다. 피난민들에게. 메가다 장군은 인천 삼국작전의 영웅이라면은 엘몬드 장군은 흥남 피난민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10만 명이 구성했는데 카투사들이 3일 동안 거기서 거뒀습니다. 배에 돈을 실는다고 말이죠. 근데 이 전사가 말이죠. 아직도 카투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투사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우리가 활동하고 한국전쟁에서 용감히 싸웠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저를 국가영웅전에서 초청했는데 카투사 출신은 조대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만날 적에 카투사 압수하면서 카투사 일기세입니다. 그리고 6.25 때 삼형제가 참전했습니다. 꼭 끄떡끄떡 일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카투사를 알리고 또 아까 우리 대장님께서 설명하듯이 국방신문에 저 지도가 안 넣습니까? 저 지도까지도 대통령께서 봤답니다. 우리 보훈부 장관 김민식 보훈부 장관에게서도 제 옆에 회식할 적에 저 옆에 앉아 2시간 동안에 앉아가지고 카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 모든 것을 2시간 동안 같이 옆에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 지도를 하나 돌려가기 때문에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만큼 카투사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좀 깊어졌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카투사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카투사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조그마한 힘이었지만 제가 대통령까지 알렸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들은 우리 미추사단은 또 중동부로 했는데 태백산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또 가출봉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함을 또 오늘의 설악산에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때 점령 못했으면 설악산 우리에게 안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 화천, 인제, 양구, 현지, 우구동 이 여러 군데서 중동부 전투를 싸우고 특히 백마고치에서 제가 미군 부상병을 우리 들고 싣고 내려오는데 포가 떨어져가기 때문에 앞에 가는 입생객인데 우리 동료가 무거우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지금 포 떨어지는데 쉬면 안 된다. 앞으로 가득해가지고 한 20년 걸어가 밑에 내려가지고 팡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그 자리에 포가 떨어졌습니다. 그 미군은 자기가 만일 우리가 쉬었다면 우리가 다 다칠 뻔 있었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걸 상관한테 보고해가지고 우리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생명을 살렸고 그게 이제 제가 이승병으로서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내려왔던 것을 말이죠. 그래가지고 백마고지에서 이제 노동장사에서 우리가 백마고지 지역에 적에 노동장사에서 하룻밤을 샀는데 그 노동장사가 아직도 그 건물이 그대로 뺏때만 남아있는데 언제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언제 가면 노동장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분들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휴전이 시작하기 전에까지
옥자피옥한 데 있습니다. 영출 위에 있는데 그게 휴제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투에 임했는데 제가 생각하면 그날 새벽에 전투에 부상당하고 전세에 있는 전우를 생각하면 아주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난 뒤에 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한국 정부에서 내려왔는 공문이 1등 중사 이사, 우선 1등 중사가 하사입니다. 이사되는 사람은 시험치만 현감 소위를 인감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또 시험을 쳤는데 이분 대장이 이제 얘기 듣고 소위보다는 너는 역을 좀 아니까 토익 장교 시험을 쳐라. 토익 장교 시험들이 합격됐습니다. 합격됐는데 이제 나는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편지가 왔습니다. 12살 위의 형은 큰 부상당해가지고 이번 병원에 입원해 있고 3살 위의 형은 전세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이죠. 이게 왔는데 군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내가 군대 가고 어머니도 혼자서 사는데 어떻게 살고 사시겠습니까? 그 대장한테 내가 이런 사정을 하니까 대장도 딱딱하면서 허락을 해주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54년 7월 4일 날 내게 제대해가지고 군 제대했습니다.